모파기사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데이지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자, 애국기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된 거예요. 그건 된 거예요. 언제? 얼마 만에 아이고. 일주일을 안 뜨는 거예요. 김현철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다들 피곤하셨나 보다. 푸른 하늘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다들 피곤해 보여요. 그래도 진짜 안타깝다. 저도 피곤해요. 되게 정신 없는 사람들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목요일이 시도당 위원장님 연석회의고요. 오늘은 최고위원님들하고 사무처 직원들 회의입니다. 구금주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뽀뽀하시겠습니다. 떨어져서 해도 돼요. 거기서 말고. 아 근데 시끄러워. 아니요, 잘 들어요. 속삭이네. 배 타고 가세요? 배 타고 가세요? 해상국계님 우리 반갑습니다. 공항에 전용 헬기 화이팅. 없나요? 전용기가? 아니 허 선생님이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안 보내셔가지고. 아 이경희님 80%는 실시하고. 감사합니다. 한 20%는 그 원래 동해안이 파도가 딱 멀미하기 좋은 이경희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네? 내가 첫 번째 그리고 올라오는 쪽이 더 심해. 그러는 데가 동해안은 그 파도 안 칠 때 더 멀미 더 해요. 1년에 한 15일밖에 아침에는 무조건 파도가 세다구나. 아, 파도 안 치는 게 더 멀미 더 한다니까, 동해안은. 파도 안 치는 것이 배를 얼마나 흔들대시는지.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봉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뭐 음식당이야. 그게 그거는 생물로 작업한다는 의미가 비싸네. 네, 이번 울릉도 그 연수는 비용을 대주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공화당에서 돈 지출한 게 아니고요.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러시아, 일본, 북한 네,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 거기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해상이기 때문에 문제 잡는 놈이 있기 때문에 옷 색깔이 희한하네요. 옷 색깔이 감색으로 보였다 파란색으로 보였다. 덮드렸다가 망친 것 같은데. 이게 옷이 예. 옛날에 있잖아 그 어릴 때 뭔가 거지들 없는 문디들하고 거지 입는 옷이잖아요. 이 옷이 감색으로 보였다가 아. 그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바람이야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오늘 아마도 이제 회의가 사전 회의가 조금 길어지나 봐요. 네, 10시부터 원래 회의 시작인데 조금 지났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기억을 이 색깔이 대전 애국버스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모자하고 잘 집에서. 어울려요. 모자. 집에서 낡았다고. 조광수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네, 해상국회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실 때만이라도 문자하고 막 옷 벗고 막 그러지 말아. 왜 저를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문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서브폰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좀 문자는 게 아니라요. 네, 다들 서브폰으로 쓰는 거 있어. 정말 이거 이거 나는 그렇게 메모하는 이해를 거예요. 했는데 아니 핸드폰에다 메모하는 나쁜 거예요. 의도는 아니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네. 이렇게 좀 신경 쓰이면 말을 이제 깜빡 아니, 이게 이런 워딩이 그래서 저거는 메모장 알겠습니다. 받았다니까.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다 메모하는데 원래 조용히 하지 뭐 떠들지는 않았지. 안 좋아서 그래서 메모장 받았어요. 저번에 내가 취해서 개인적인 마음 좀 움직이지 말아요. 네, 그때는 주장하셨습니다. 이것도 품질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허준 선생님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한성층을 하는 거예요. 잠깐 사전에 야트기 땅에 공식 계획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소리, 이동 조심하시고 10월 19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국민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2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울릉도 전략 세미나에서 우리가 울릉도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1962년도 육군대장 대통령 대행 시절에 울릉도에 가셔서 울릉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고 또 어린 학생들의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울릉도 개발을 시작했다, 이런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손길이 전국 방방곡 거기 안 간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정신없는 자들이 정신없는 정치인들이 박정희 시대를 이제 잊어버리고 가자, 이제는 더 이상 박정희 타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나라의 경제 부국 강병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만들어준 사람을 잊자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대한민국의 환경이, 그때의 생활이 어떠했던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보다 또 어린 혹은 저와 비슷한 동년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구국의 그 정신을 잊는 것이 보수가 사는 길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지금 지난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략적인 언론 논조는 탈이념화입니다. 탈이념화. 탈이념 중에 무엇을 탈하자는 겁니까? 버리자는 겁니까? 좌파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파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자 논리,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뚜렷한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념을 버리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키자,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안보를 굳건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탈이념이라는 너울을 세워서 극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좌파들의 선동선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모든 권력, 국회까지 이제는 일당 독재화 시켜버렸잖아요. 언론, 방송, 민노총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가는 길은 그냥 그대로 좌파 노선, 종북 노선, 친북 노선, 친중 노선을 가고 있는데, 오른쪽 보고만 탈이념화하자, 탈이념화해라. 그럼 왼쪽에 있는 주사파들은 탈주사파 선언을 했습니까? 아니, 왼쪽에 좌파들은 더 강력하게 좌파 독재, 종북, 친북, 친중 행각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만 탈이념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도 잊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 강병,
그 구국의 정신을 잊어버리자? 무슨 개똥 같은 소리 들으십니까? 절대로 우리 공화당 거기에 현혹되든지 선동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켜야지. 마지막 보루, 이 투쟁의 마지막 보루고 저항의 마지막 보루면서 체제, 자유민주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노망한 영감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5.18 가서 석고대죄 눈물하고 이제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니 왼쪽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좌파 종북 친북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오른쪽만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항복 선언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탄핵에 앞장섰고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배신자로서 지금의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말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 비굴함에 바깥에 있는 실질적인 국민들은 나라가 무너질까봐 체제가 무너질까봐 노심초사 문재인 말 한마디에 나라가 건들건들하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표만 구걸하듯이 중도를 노선을 표방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다음 보궐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개념으로 갈 때는요 100점 100패입니다. 지난번 총선 전에 우리가 탄핵의 강을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서 왼쪽에는 붉은 세력들이 새빨간 붉은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탈이념화를 선언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독재자들한테 그냥 상납을 해버리세요 나라를.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들을 뽑아줬는 국민의힘을 뽑아준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지했던 국민들은 탈이념화 탈보수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진흙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물타기하고 또 야당 정치인 뭐 야당의 뭐 언론 이렇게 대강 넣어서 공수처 밀어붙일 겁니다. 공수처 밀어붙일 겁니다. 공수처 밀어붙이고 나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개헌입니다. 개헌에 그들이 그 전에 시도했던 자유라는 이름을 헌법에 빼버리고 광장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한다, 보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추진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박 4일 세미나에서 우선 우리 당의 투쟁 저희들 야당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투쟁 방향의 방향성이나 또 우리가 투쟁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떠한 때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투쟁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당의 조직의 시스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존의 시민단체와 우리 조직과의 연대연합을 어떻게, 또 하나는 당의
재정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갈 것인가 등등 전반적인 당의 방향성이나 당의 가야 될 길을 좀 최고위원,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님들하고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사무처 분들 같이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제 큰 그림들은 개략적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여러분 오늘 각 언론사 기사들 대각 제각 좀 보십시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41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탈박정희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대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공화당은 아스팔트 투쟁 정당답게 행동하는 정당답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희망적인 분들도 많은데 전국에 당협이 구성되고 기존의 서명단과 당협 서명단이 풀가동만 된다면은 2년 안에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이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울릉도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신 당 사무처 또 경북도당 조문선 위원장님 또 포항 남구 울릉군의 김영현 조직위원장님 또 울릉군의 우하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성 동지 또 김태년 동지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울릉도 세미나 중에 토요일날 2시에 벌어지는 기자회견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울릉도 도동항에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를 한 겁니다. 정상적인 집회 신고를 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은 구호도 하고 그 다음에 당가나 노래도 부르고 실질적인 집회 연사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무대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집회를 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제는 집회 신고를 통해서 100인 미만의 집회 신고를 통해서 공식적인 집회를 하는 행태를 저희들이 울릉도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전국에 기자회견을 뛰어넘는 이제 집회의 형태로 변화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집회 형식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도당에서도 혹은 전국에서도 이러한 집회 형식을 빌어서 투쟁의 방향을 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납북협력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개정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일단 단순 목적의 그 접촉, 단순 목적의 접촉은 지금은 사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전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우리가 뭐 늘 그렇듯이 단순 목적의 접촉인지 아니면 정말 이상 목적의 접촉인지 신고를 받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신고를 해야 되죠. 해야 이게 단순 목적이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신고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 단순 목적을 위장한 그런 이적 목적의 접촉이 폭넓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냐면 이 국가 안전 보장에 위배되는 그런 접촉 신고의 경우에 통일부 장관이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그런 접촉이 이라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하여튼 통일부 장관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차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고 수리 거부권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그런 접촉 신고도 이제 통일부 장관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가가 그 이적 목적의 그 접촉을 사실 용인해 주거나 또 방조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정말 뭐 간첩 목적으로 정말 그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하여튼 국가기관에서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합법화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한번 제가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그 강의 시리즈에서 이 대북 관련 그런 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그때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우 정책위장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번 울릉도 우리 공화당 지도부 연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뜻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집회를 그곳에서 울릉 국민들 앞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눈물도 보이고 또 바이는 여러 가지 시국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옳고 정당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 느끼고 우리 스스로 또 결의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당의 지도부 연수였다, 워크숍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들이 계속 이번 주뿐만 아니고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미국 대선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는 객관적인 비사가 아니고 미국 대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다는 쪽으로 보도하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탈이념 이렇게 실용주의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정통성과 맥을 끊으려는 그런 언론들의 어용학자들을 동원한 사이비학자들을 동원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저도 같이 정치학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강원택 교수 숭실대에 있다가 서울대로 간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서 조금은 보수도 있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할 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언론들이 그런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은 학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잘못된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은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국민들은 또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구국 담론 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비판을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강원택 씨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권 그 실정을 딛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탄생했습니다마는 이념의 시대가 갔다고 중도 실용론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역사를 지금 후퇴시킨 그런 정부가 됐어요. 그때 국민들의 염원은 잘못된 좌익들 척결해 달라는 거였는데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을 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역사적 소유물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정권으로 아마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갖고 있는 막중한 사명들이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도
마치 보수의 어젠다가 실종된 것처럼 이제 보수의 정신이 딴 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사이비 학자지 정통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상황인식을 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의 일반적인 정치 이론을 가지고 그냥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 인형 과잉 정부가 들어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통 보수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담론을 전개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흐름이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한 3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은 전부 좀 부정적인 언론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그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빼고 하는 JP 모건사의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곳에서는 JP 모건사에서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그런 결과 분석을 내놨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시중의 여론보다는 미국은 투표를 하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부여가 되지 않아요. 등록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선거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유권자 등록의 분포도가 상승했다. 이거를 보면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정확한 보고서가 나오는데도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인 제니박 기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박께서도 아마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오바마 정권 때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경제 실적을 낸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 부분을 좀 잘못 보고 있다. 지난 오바마 정권 때보다도 경제가 훨씬 좋아졌다는 게 미국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국으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3일 만에 퇴원해 건재함을 가시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지금 나이가 80에 가까운 바이든 대통령 후보보다 얼마나 정력적이고 이런 강력한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국군 통수권자로서 갖고 있냐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미국의 보수층 백인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전파한 우한 코로나와 무역 불공정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미국의 강한 전례를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유리하다. 또한 미국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중국과 벌이고 있는 반인륜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대해서 미국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저런 거를 볼 때 미국의 CNN이나 뉴욕 타임스 같은 그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비해서 지금 저변에 흐르고 있는 실질적인 흐름은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가겠고 실질적으로 경합주인 4곳 그중에서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중요한데 20석의 선거인단 그런 20석을 갖고 있는 주인데 그것도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와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우리 우방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대선을 보도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매일 보면 뭐 15% 차이 난다, 20% 차이 난다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울릉도에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14일 날 미국 가서 2박 3일 일정을 하고 서욱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미국에 가서 연례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연례 안보 정례 회의를 아마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지금 교포들 또 미국 주재 특파원들이 써온 이런저런 이야기나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이분들이 워싱턴 가가지고
뭘 하고 왔는지 정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욱 장관은 앉자마자 뭐 다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방국들과 안보 전략은 다 일단은 소극적이고 뭐 답을 안 한다든지 아주 그 동맹국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전자권 문제만 그냥 빨리 달라고 조건이 안 되면 시간 타이밍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바꾸서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연례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도 취소가 되고 또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이후에도 저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 결과물 만드는 그 뭡니까 합의서를 만들 때도 이제 주한미군 수준을 28,500명으로 묶어둔다는 조항도 삭제가 되고 미국 의회에서 국방 통수법안 통과시킬 때 용어나 했는데도 이런 지경까지 온 걸 보면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망언에 이은 이런 이 현 정부의 주사파 정부의 이런 탈미 노선 그리고 친중 노선 이거는 정말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지경인데도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에 대해서 강원택 교수가 박정희 시대에 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참 잘못된 학자들의 순진한 하나의 잘못된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자꾸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보수 여론을 만들고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할 일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졌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들 프레드 샌디 원비어 부부가 지난달 북한 군에게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여전히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서 굳건한 연대를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최근 원비어 가족과도 연대 공조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한 답신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이름조차 밝혀지지 못한 이모 씨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 흩어져 버린, 불살라져 버린 바다 물결에 묻혀있는 잿더미 속에서 애꿎은 해경시켜서 수색 작업한다고 국민들 보여주기 쇼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잊혀져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구조 요청 한번 받지 못하고 총살당하고 불살라지고 바닷속에서 잿더미로 사라져버린 이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이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잊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비서시켜 타이핑된 편지 하나 보내버리고 이대로 끝내버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의미, 나라의 존재의 의미, 자국민 한 명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합당한 보상, 합당한 진상 규명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자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 라임 사모펀드 사기 사건,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거대한 뒷배 없이 공기관들이 이런 사모펀드 금융사기에 연루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모두가 일제히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 빠진 문재인 정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부패한 정권, 좌파, 독재, 파시오 정권, 그들의 부패 썩은 내가 온 나라에 진동하는데도 선택적 판결, 법원은 그들이 장악한 사법부는
선택적 판결, 그들이 장악한 경찰은 선택적 수사, 이중잣대로서 문재인 파쇼 정권이 저지른 부패, 부정, 비리는 무조건 고민정 같은 여성 불기소 처리하고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하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3박 4일간 울릉도에서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난상 토론을 가졌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항의 최후의 보루, 투쟁의 최후의 보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최후의 보루, 우리 공화당입니다. 지금 보수판, 보수시민판 이곳저곳에서 진짜 정당 만든다고 쑥덕쑥덕 어지럽습니다. 지금까지 한 길로 단 한 번의 말바꿈 없이 앞으로만 투쟁하고 국민들을 결집시켜온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까지 우리가 우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서명대가 답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지금 갈 곳 몰라서 어지럽고 보수, 자유보수 절멸당하는가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 공화당으로, 우리 공화당도 국민의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최후의 저항 반드시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성우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월성 1호기 관련된 감사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그리고 후보자 시절 때부터 원자력을 나쁜 에너지로 규정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등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는 우리 인간 그리고 자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현실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작년 초였을 겁니다. 사이언스지에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실렸었는데 과연 원자력이 우리 생활에 또는 우리 자연에 해로운 것인가? 실제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수력, 지열발전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이제 분석 기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앞에 신자가 붙어서 무언가 새롭고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태양광 발전이나 원자력이나 다 1945년 전후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방식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차치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신재생 에너지는 토지집약적입니다. 무조건 공간이 많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원자력은 자본집약적입니다. 초기에 그 설치 비용이라고 하죠.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비싸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우리가 원자력 한 1기가와트짜리를 만든다 한다면 태양광으로 1기가와트짜리 원자력과 같은 효율을 내는 태양광 설비를 만들려면 여의도 면적의 4.5배가 됩니다. 이는 똑같은 면적은 원자력 발전소를 22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국가의
장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수력 또는 풍력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원자력은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줄곧 만들어 온 기술을 발전시킨 지 60년이 넘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실제로 영국에 연구원들을 보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에게 말이 되는 것들이 저탄소 에너지, 즉 카본 풋프린트를 줄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폐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는 이런 종이컵을 줄이고 머그컵을 쓰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탄소 에너지의 가장 좋은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카본 에미션이 거의 0%에 육박하고 그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탄소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송파구 1팀이 송파역 4번 출구에서, 강서구 1팀이 송정역 4번 출구, 서대문구 팀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양재팀이 양재역 5, 6번 출구에서, 서대문구 팀이 불광역 7번 출구, 서울 송파 1팀이 석천호수 서호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시당팀이 6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자갈치동역, 백양대로 1200 다이소 부산 덕천점 앞, 서면역 13번 출구, 9번 출구, 그리고 부전시장역, 해운대 NC백화점, 덕천 6호 아울렛, 초머리니공원, 서구청 앞, 연산역, 동래역, 수영 팔도시장역,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동양마트 앞, 그리고 일광역 앞 대로변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성 군팀이 3일 동안 다사읍 만남의 광장, 현풍장, 화원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성구팀이 시지광장, 동구팀이 반야월시장, 대구시당팀이 반월당 적십자병원 앞, 대구 북구팀이 산격 대우아파트 신우유통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은 3일 동안 굴포천역, 삼산 롯데백화점, 부평시장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은 5일 동안 대전시당팀이 목척교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은 10월 18일 일요일 하루 동안 병영팀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경기지역은 부천시팀이 남부역, 양평팀이 양평역, 시흥팀이 산미시장, 광명시팀이 철산역 2번 출구 2001 아울렛, 안산팀이 상록수 1번 출구, 중앙역 1번, 2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포시팀이 김포시 북변정류장, 남양주팀이 별내역, 안양의원팀이 의원역 부곡시장 입구 우리은행 앞, 남양주팀이 마석시장, 양평팀이 양평역 입구, 시흥팀이 오이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팀이 육거리 시장에서, 충남은 충남도당팀이 온양온천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구미갑 조직위팀이 금오산 올레길 서명대에서 10월 9일 18일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진팀이 울진구청 울진시장 앞에서, 울릉도 팀이 중앙당 지원하에 울릉도 저동항 도동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통영팀이 충무대 아파트 앞, 마산팀이 수로왕릉 앞 양덕동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조장팀이 제주시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 팀이 이틀 동안 영등포 시장역 1번 출구 남영역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총 서명 인수가 7,446명, 일반 당원 1,206명, 책임 당원 298명, 그래서 총 서명 인수 7,446명, 당원 1,504명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울릉도, 저희 중앙당 지원차 갔었던 울릉도의 우화수 단장님, 그리고 김경현 단장, 그 포항시 남구 그리고 울릉군의 김경현 단장님, 그리고 우성동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명대 운영 현황을 보면서 그리고 울릉도를 갔을 때 느꼈던 점이,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굉장히 강한 정당입니다. 서로 이제 사사로운 것, 감정들은 좀 접어두시고, 저희 지도부와 그리고 포항 남구 울릉군 주민들이 보여주셨던 우리 공화당에 대한 따뜻함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강한 구심점을 가지고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한번 뚫어봅시다. 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이,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예,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예, 현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72년 공고, 문재인 좌파 가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내로남불이니 정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좋은 말만 썼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것이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성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가짜 대통령은 이제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책임당원님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들끼리의 잔치가 이제 끝나가는, 촛불이 꺼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화당은 시종일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현 정부에 투쟁을 했던 것을, 모든 것을 지금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최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저항 세력이 정말 그 정도로 두려워서 이들이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공수처와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바, 그때 국회 앞에서 저희가 저항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분신을 해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해오면서 이런 것은 정말 언론을 장악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점도 내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 불의를 보지 못하는 우리 공화당이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말 작은 불씨나마 정말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왔듯이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오면서 정말 너무 많은 곳을 봐왔고, 그들이 우리가 너무 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 곳, 한 가지 목적,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왔는데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옆에 보이지 않던 면이 좀 보였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많은 분야를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정당이 되기를 굳건히 아주 맹세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정말 결기가 대단하시고 우리 공화당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투쟁하는 이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문재인 가짜가 내려올 때까지 대한민국 72년 대한민국을 바로 살릴 수 있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까 박정희 대통령, 부국 대통령,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억울하게 옥중에서 계신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에 비교할 정도로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같은 이런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정의에 맞서서 지금 그 옥중 투쟁을 하시는데 우리가 꼭 구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화당이 정말 우리 대통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정당, 백령 정당, 우리 공화당을 생각하고 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조국의 사모펀드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하면 생소하고 잘 모르는 용어들입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개인적으로 49인 이하 사람을 모아서 투자를 받는 형태의 정권회사에서 또는 은행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라임이나 올해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의 대사기 사건이냐 아니면 권력 게이트 사건이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지출을 줄여서 부자로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니 공모펀드니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들과 그 속에 개미군단, 즉 우리 국민들을 악용하여 사악하고 사심이 가득한 기득권자들이 벌어진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나 정치계에서는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본래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공화당에서 경제적인 파트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지만 우리 공화당 부자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무엇이든 시작은 쉽게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가기까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어떠합니까? 옥중 1299일째 첨령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 한숨으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과연 지금 현 정권인 기득권자들은 그리고 그에 부응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신 나쁜 사악한 무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골머리만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철저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 지도부는 각기 다양한 분야에
전문 파트로 나누어서 어떤 누가 얘기를 하든 흔들림 없이 그 분야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 공화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 외에 각기 제자리에서 큰 목소리를 각기 내는 것이 우리 나중에 우리 공화당을 더 큰 공화당, 부자정당, 백령정당을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정치 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 분야 30년을 봐왔고 발을 담그지는 않았지만 지금 신인으로서 정치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30년 전에 정치인들과 수없는 많은 사건과 연루하고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든 정치든 뭐든 조직이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옵티머슨이 라이민이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순수하게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돈이 없는 돈에도 대출을 내고 노후 자금을 위해서 그리고 퇴직금을 모아서 나중에 좀 더 그래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악용한 나쁜 무리들이 그것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부분에 있어서 로비, 정관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자정당 또한 우리 당원분들 중에도 분명히 피해 당하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우리도 국민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래서 우리 부자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있어야지만 부자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통하려면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3번째가 우리 소통에 적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특정 다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만족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전략을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전략은 마진이었습니다. 이 마진을 유용하게 남기게 해서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장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서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계입니다. 관련 기관, 학교, 기관,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개최를 하고 영세한 사업자부터 해서 조성을 해서 봉사활동 등을 개최하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열어서 뭔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계입니다. 그 속에 중앙에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활성화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특히 많이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 여기에는 이어업종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토론회 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앞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본차 단체를 만들어 형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상시적인 홍보를 통하고 국민의 속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및 기업인으로 우리는 거덕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4가지 전략을 좀 더 쪼개서 우리가 사용 가능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 주 사실 청년층이 되게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청년층이 들썩거렸던 거는 라임 사태, 라임 때문도 아니고 옵티머스 때문도 아니고 바로 BTS와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1020, 30 초반대 청년층에서 인터넷 네티즌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지난 이번 달 11일 날에
중국 언론 황구시보라는 곳에서 BTS가 벤 플리트 상이라는 곳에서 수상을 받으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상 소감을 RM이라는 그 멤버가 발표를 하는 중에서 아주 정말 정상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올해가 이제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해인데 양국의 아픈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양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RM이라는 멤버가 말한 양국이 겪은 고통의 역사라는 부분을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이 같은 날짜에 글로벌 타임스라는 영문 언론지에서 같이 나왔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글로벌 타임스가 황구시보의 그냥 영문판 매체입니다. 그냥 중국 언론의 세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참 이 발언을 두고 이제 한 며칠 뒤 지난주에 우리나라 청년층에서 굉장히 난리가 나는데, 당연히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전쟁이고 우리가 고통을 겪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했더니 중국 네티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똑같죠. 미국으로부터 미국을 막기 위해 벌인 애국전쟁이었고 그 사이에서 중국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희생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청년층은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사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청년층이 역사관도 부족하고 좌우 이념 논쟁 혹은 이제 미중 갈등 이런 거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혹은 태극기라는 자기 나름의 가슴속에 애국심이 투철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리드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북한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세히 그들이 듣고 싶어 하게끔 재미나게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파의 리더의 부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기보다는 역사 리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BTS라는 이 그룹이 사실 저도 별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왜냐면 남자 청년 그룹이고 저는 이제 아이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나이였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국위선양할 만큼 굉장히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BTS를 건드린 이 행위 때문에, 오히려 중국 언론이 건드린 이 행위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동지들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의 좌파 언론들까지 이 중국의 언론들이 정말 말이 안 된다, 중국 네티즌의 행태가 이거는 정상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 공화당이 영향이 조금 작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리더십까지 끌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갈 리더십을, 그리고 그 리더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교사이자 전사이자 아까 말씀하신 오용 교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방향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학자, 그리고 그 학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함께 가자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리더십을 우리 공화당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아주 순풍이 달린 이 호재 속에서 그냥 자신들 권력만, 문재인 정권만 때리기 위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만 매몰되어 있는 저 제1야당이 정말 좀 전략 부재이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워크숍을 다녀오는 주말 동안 그 머리 아픈 뉴스를 좀 안 보고 지냈는데, 못 본 뉴스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좀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정말 쑥대박 정치권 뉴스들로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릅니다. 자, 오늘은 그 혈압 오르는 뉴스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제 단어 선택이 좀 거칠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라임 사태는 이제 이재명 지사까지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관계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그 연루자와 연루 기업이 끝없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리의 끝이 어디인지 저희는 예상 가능하고 또 그 끝을 반드시 잡아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검찰 장악으로 가득 차 있는 추미애는 공정과 정의로운 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고 연루된 야당 인사들은 하나같이 오버액션을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고소하겠다는 협박 질의를 해대니까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죽은 지 총살을 당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북한 주민 접속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로 단순 연락이나 학술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통신할 때 통일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아주 골 때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임대차 보호법으로 정작 본인이 전세 난민이 되었음에도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있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라고 말하면서 웃기지도 않게 개그맨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연일 국감 보도를 할 때 민주당 자료를 80% 이상 보도하면서 삼류 기레길 짓을 어제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마사지 샵에서 놀면서 월급을 받아 먹지를 않나 장하성은 소득주도 성장을 밤의 세계 종사자들에게 직접 몸소 실천하시고자 7천만 원이나 룸사롱에 뿌리지를 않나 국민들이 제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코미디 같은 현실 중에 제가 뽑은 가장 웃기는 뉴스는 단연코 국민의 집 뉴스입니다. 핫이슈로 떠오른 김봉현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들이밀자 특검을 주장하면서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장외투쟁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고에 겁먹을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통과할 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리더니 연동형 비례제를 이용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공화당을 죽인 대가로 꼴랑 103석을 얻어서 초대형 괴물 독재당을 만들어 주더니 좌파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할 때는 레드카펫 놀이 몇 번 하다가 뒤로 빠지더니 정광훈 목사 구속될 때는 나 쟤 몰라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웃어줘야 되는지 박수를 쳐줘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한 수 가르쳐줘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땡땡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화나고 답답하고 골치 아프고 이제 주머니 사정도 퍽퍽해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골치 아픈 나라, 엉망진창인 이 나라를 그래도 우리는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고 결코 바꿀 수 없는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당을 믿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해내고야 말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우파 국민들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구태 정치의 굴레에서 국민 여러분 스스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머저리 같은 좌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게 나라인지 뭔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 나의 자유가 위협받고 나의 재산이 침탈당하고 나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는 책임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모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국가와 양심에 떳떳할 수 있는 선택, 저는 우리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정치 주권자 여러분께서 정말 가능성 있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워주실 때 비로소
세상에 없던 정치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오늘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도 이제 19일 과반이 넘어갑니다. 10월 달이 되면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또 10월 29일 유경수 여사님 탄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선 10월 24일부터 25, 26 3일간을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 기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서거 41주년 추모 기간으로 10월 24, 25, 26 3일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기간에 여러 가지 아마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매년 10월 26일 날 국립현충원에서는 오전 10시에 민족중앙회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제가 있습니다. 민족중앙회 여러 선배님들이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그동안의 민족중앙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추모제를 진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침묵하던 자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대통령 대행을 했던 자들, 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식에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재고에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의 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그 침묵하던 비굴한 자들, 그들을 두 분의 산소 앞에서, 묘소 앞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24, 25, 26일 날을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 기간으로 정한 것 또한 요즘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지우기, 이러한 좌파 수구 언론들,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함부로 쓰는 역사, 이런 역사를 우리는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유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북강병 대통령, 자유통일 대통령을 버리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굳건하게 강하게 그분들을 기리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가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날은 당 사무처에서 또 지도부에서 예년과 같이 유경수 여사님 생가 95주기 탄신 95주기 기념식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주 10월달 내내 우리는 애국의 기간입니다. 애국의 기간으로 우리 공화당답게 모든 40만 당원뿐만이 아니라 자유파 국민들이 이 두 행사에 참여해서 좌파들의 공사나 전략에 맞서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버리면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는데 중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4 전당대회 때 제가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고 암흑의 시대에는 악과 선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창당 이전 2017년 5월 28일 제가 발언했던 내용과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이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국가로 봐서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패를 부패라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을 못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 못하고 침묵하고 굴종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암흑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막지 못한 2020년 사는 우리 또한 죄인인 겁니다. 그러한 확실한 역사 의식과 체제 수호 의식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 방위에서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 다 적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단결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혹은 조국의 사모펀드 등등 386 당시 운동권 세력들의 이 진흙탕 싸움들이, 또 부패한 정치인들이 도처에 부패를 속이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안 해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엄청난 자신의 실수를 알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제는 양심 고백을 할 때가 됐다. 한동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렬 수사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해놨는지 똑똑히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저는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건은 권력 게이트의 핵심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그 핵심이 어느 쪽에 핵심들이 있고 왜 그렇게 했는가까지도 저는 대강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김에 그 상황들이 전개될 거다. 대한민국에 속죄하는 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속죄하는 길은 바로 권력의 최종 게이트의 최종 정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간에 여야 구분 없이, 좌우 구분 없이 부패한 자들은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와 대한민국 조국에 반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주시해 보겠습니다. A 주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정치 검찰이 반성을 통해서 속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를 우리는 A 주시해 보겠습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도 우리 당 사무총장과 당 사무처 실국장 또 각 팀장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당 지도부, 당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지침이 첫째는 신속하게, 두 번째는 정확하게,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공문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 사무처 고생하지만은 당 사무처 고생하는 동지들한테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신속, 정확, 공식화, 이 세 가지의
방침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4년차 정당답게 당 사무처도 4년차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릉도의 김명순 동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업그레이드됐던 그 문재인 퇴진 마스크를 제공해 준 허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동원을 합시다. 우리의 힘이 약한 것 같지만은 이번 울릉도 가서 울릉도에는 울릉도 주민도 계시면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 감동을 보셨어야 됩니다. 박수치고 같이 노래 불러주고 또 울어주시고 그것이 민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의 처절한 투쟁이 그렇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아무튼 동지들께서 많이 힘드시지만은 용기를 가지시고 당의 지도부를 믿으시고 자기의 작은 이견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당을 믿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조언과 고언과 많은 의견 제출은 충분히 좋은 현상입니다. 단지 하나 그것이 너무 과도해지면은 그것은 아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음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선까지 당 지도부, 당 대표인 제가 알 정도까지 해주시면은 판단은 저희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성우 최고께서 서명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서명인 수가 매주 10,000명이 넘어가는 오늘 이번 주가 7,446명이 서명하셨거든요. 그리고 일반당원, 책임당원이 1,500을 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0,000명의 서명과 5,000명의 입당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매주 전국에 있는 서명 단장님 여러분들이 최고의 애국자십니다. 또 새롭게 조직을 맡으셨던 조직위원장 또 여러분들이 또 최고의 애국자 예비분들이다. 그래서 각 당협별로 또 각 그 서명단별로 대대적인 서명 활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우리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당 사무처 간부들도 중앙당 간부들도 서명대가 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 서명대의 국민의 바다로 함께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2일까지 1차 당협 구성을 해 주십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호 당협위원장 제2기 지도부 1호 당협위원장을 마산 합포구 해원구 마산 해원구의 진순정 최고위원이 1호 당협위원장으로 당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성하고 개최하고 추인을 받았습니다. 1호라는 의미에서 당협위원장 승인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0월 말까지 당협 지금 현재 92분의 조직위원장이 구성되어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조직위원장들 예비 후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조직 강화 특위에서 빨리 1차 심사를 하고 최고위에 올려주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10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를 당겨서 좀 시간을 당겨서 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국민묘지 참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120명 정도가 아마 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지금 1차 조직위원장 선임된 92분은 가능하면은
10월 말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당협위원장 추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각 책임당원분들 제가 듣기로 책임당원이 가장 적은 부 중에 하나가 회원부입니다. 아산에 95분 중에서 19분이 운영위원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석률이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금 조직위원장님들께서도 이런 걸 감안하셔서 각자 연락을 직접 문자 보내셔 그러지 마시고 직접 통화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당협 운영위 구성을 하시고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는 것이 당협 운영위원장입니다. 당협 운영위원장. 그 당협 운영위원장을 뽑으셔서 중앙당 최고위원회로 중앙당으로 올려주시면은 오늘같이 중앙당 추인 절차를 밟아서 중앙당의 승인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위 구성은 조직위 구성대로, 당협 구성은 당협 구성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공화당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당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 동지 40만 당원 4만 5천 책임당원 전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하나 되어서 국민의 바닷속으로 조직화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우리 공화당 당협위원장 제1호 당협위원장 진순정 당협위원장 승인권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